안녕하세요, 남나눔입니다. 오늘은 석곡의 이름을 만약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요, 대동호 계열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죠. 대동호 계열에는 꽤 많은 품종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품종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품종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흑모당 계열이죠. 묵류 계열이라고 그러죠. 묵류 계열이 한 32종류 정도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씩 변이가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이가 됐는데, 대동호 계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잘 일어나는 편에 속하는데 그 변화의 폭 자체가 넓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호 계열 가지고 하는데요, 대동호라고 그러는 것 자체는 대동 항호와 대동 백호 계열이 있는데요, 항호 계열과 백호 계열이 있는데, 항호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행강적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호 계열에서는 조일학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종류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같이 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동호 같은 경우는 백호 계열과 항호 계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문희종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이제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참 애매하고 알아맞히기도 힘들거든요. 퀴즈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오래 키우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품종이에요?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이름 알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진 한두 장 가지고는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패 관리를 좀 더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지 같은 데 키우다 보면은 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탈색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명패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날아가 버렸는데 매년 명패를 갈아준다 생각을 하고 날아가기 전에 얼른 써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어질 때까지 그 품종에 대해서 내가 다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 중에서도 만약에 명패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에는 찾아내는데 2년 이상이 걸릴 경우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어떤 데는 화이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패 관리를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명패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름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물어봐야죠.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신 사진 한 장만 딱 갖고 이거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진을 좀 몇 장, 전체 사진도 찍고 씨 모양도 찍고 잎 모양도 찍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찾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이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나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호 계열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전에 얘기했던 행강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행강 부분은 대동호에서 이제 신화변이 세척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된 건데요. 행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유령엽에 거의 가깝게 올라와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녹이 안쪽부터 차 올라옵니다. 이렇게 안쪽부터 차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복륜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을쯤 되면 이렇게 복륜엽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대동복륜하고 헷갈리는데요, 대동복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동호와 행강의 중간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동복륜 같은 경우에는 이 복륜의 폭이 좀 얇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렇게 유령엽으로 올라오지 않고 복륜엽으로 처음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대동복륜 같은 경우는 복륜엽으로 올라와서 복륜엽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소멸되는 부분이 복륜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멸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령엽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소멸이 완전히 돼가지고 녹이 차 올라와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륜엽으로 마무리되는 거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놓고 사진을 놓고 이거 구별하려고 그러면 구별이 불가능한 품종입니다. 대신 키워보시면 알게 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호에서 주로 발전했다고 그러는 이제 조일학 부분인데요, 조일학 같은 경우는 중투 이시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늬를 보면은 중투성이라기보다는 중반성에 가까운데요. 석곡에서는 중투와 중반을 그렇게 크게 비교하려고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투 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시라고 그러는 부분은 이렇게 대공, 우리가 말하는 시, 화산 시자를 쓰거든요. 이 대공 부분이 노란 색깔, 즉 엿 색깔, 그래서 엿 이자를 써서 엿 이자와 화산 시를 써서 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횡강이나 대동호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한 니색, 진흙색이죠. 진흙 니자입니다. 이게 진흙색인데, 흑갈색이죠. 흑갈색인데, 중투 이시가 되면 이렇게 이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투 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색깔, 엿 이자였고 엿 색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회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최종회로서는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더 발전하지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입모양이 만약에 콤페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추가되는 예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이락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홍해가 잘 안 끼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온도차가 급격히 심해지면 이렇게 홍해가 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거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홍해가 잘 안 보이니까요. 예, 이렇게 홍해라고 그러는 것은 무늬 부분에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늬가 없는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홍해라고 하지 않고요. 적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글을 읽다 보면은 적점과 적조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무늬 부분에 안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대공 부분에서 이제 무늬가 없는 대공 부분에서 나타나는 홍색, 그 안토시안의 변이죠. 이제 안토시안이 변한 게 아니라 안토시안 자체죠. 안토시안이 이렇게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홍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늬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적점 또는 적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그런 얘기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글을 읽을 때 그런 정도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이락도 어떤 책에는 홍해가 안 낀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 이렇게 홍해가 끼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 중반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대동 중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올라올 때 이쪽이 더 잘 보이네요.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노랗게 중반성 무늬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걸 후암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두워진다 그래서 후암, 만약에 나중에 밝아진다 그러면 후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석곡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출란에서는 주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발이 아닌 후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두워진다, 무늬가 나중에 어두워져서 이렇게 무지엽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동 중반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중반성 무늬나 또는 상강 중반의 무늬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무늬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급격히 어두워지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동의 계열은 전체적으로 무늬가 좀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조이락만큼은 무늬가 어두워지지 않고 그대로 중투 이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동호에서 이제 태압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무늬가 안 어두워지는 품종입니다. 태압 같은 경우는 대형의 이제 대동 중반의 이제 변화종인데요. 대동 중반에서 무늬가 어두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항색기를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오히려 이제 후발이 되는 겁니다. 항색기가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대동호는 계열 자체가 대형입니다. 상당히 큰고 대공 자체도 뚱실하고요. 굉장히 뚱실한 품종이기 때문에 치우기 자체도 좋고 신화받침도 비교적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이락 같은 경우 제가 두 화분을 갖다 놓은 이유가요, 이 조이락은 국내에서 조직을 따서 만들어내는 품종입니다. 그랬고 지금 이 품종은 이제 원래 이제 일본에서 건너왔던, 우리가 말하는 원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원종인지 조직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일본에서 온 건 모두 원종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상인들의 소수이거나 몰라서 그럴 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에 일본에서 온 품종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 건너오면서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키웠던 거니까 엿바꿔 먹으면서 이제
제 나름 종자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키워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의미에서도 같이 키워보는 이렇게 저기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품종 굉장히 가격도 쌉니다. 지금 뭐 2, 3만 원대 밖에 안 하니까요. 이렇게 촉수가 풍성해도 한 3만 원대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2,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소진되고 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이제 절반 정도의 그 가격이 이제 판매되거나 그러니까 배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이락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쯤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뭐 난나눔몰에서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에서 구입하든지 지금쯤에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저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조이락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내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내전이라는 품종 자체는 행강하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 신화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올 텐데 대복륜으로 올라오거나 거의 유령성으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유령성보다는 대복륜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강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이렇게 복륜 부분만 남는 부분이 이렇게 좀 약하고 이게 퇴색되는 부분이 좀 빠른데 내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복륜 부분이 백색으로 늦게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이제 1년 내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대복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품종을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하기는 쉽지 않은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내전을 구할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거는 꼭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격은 이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품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뭐 10만원대 미만이니까요, 다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대동호 계열인데 처음에 이렇게 유령잎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유령잎이 이제 사라져서 녹이 차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호흡 품종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거의 무기업에 가깝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는 재미삼아서 키우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대동호에서 또 다른 품종이 나오나 싶어서 키워보는 품종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많이 있지는 않고 제가 농취한 거니까 많이 있지는 않고 제가 이거 한 분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에게 이제 같이 키워보자고 나눠서 이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석곡을 하다 보게 되면은 가격 문제를 떠나서 내가 꼭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싶거나 그러는 품종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만 갖고 있는 품종도 하나씩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 대동호 계열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대동호 같은 경우는 뭐 2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호 하나를 키우게 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나중에 변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키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변이가 될 수 있으니까 대동호 계열의 이제 무늬종을 산다고 그러면은 완성된 무늬종보다 변하고 있는 품종을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무늬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구입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구입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즐거운 그리고 볼만한 취미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직 대동호에 대해서 긴 설명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아름다운 품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요 옛날에 누르셨던 분이 또 누르시면 이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르셨던 분은 안 누르셔도 되고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지껏 난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